이번에는 독립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 게시판이 들어있는 셀은 로 스팬이 4로 되어 있죠. 즉 이 말은 총 4개의 셀이 합쳐져서 하나의 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좌측에 인접해 있는 4개의 셀이 하나의 셀로 병합돼서 이 게시판 셀이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인접한 좌측의 가까이 높이를 살펴보면 60, 50, 30, 그 다음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셀 디자인을 했을 때 그냥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게시물의 내용을 보기 위해 클릭을 하는 순간 내용이 있는 만큼 해당 셀은 늘어나게 되죠. 그에 따라서 인접해 있던 좌측 셀의 높이도 늘어나야 된다. 근데 이상하게 늘어나 있죠. 여기는 사이즈가 높이가 60이었지만은 그것보다 더 늘어났고 모든 셀들이 이 우측에 늘어난 만큼 조금씩 다 늘어나 버려서 이상하게 돼 버렸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셀의 높이가 가변적으로 변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셀인 경우에는 그와 인접해 있는 셀은 독립셀로 구성을 한 후에 작업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나는 4개의 셀을 하나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독립셀로 변경하고 그 변경된 독립셀 내에 자식 셀들을 분할을 해서 4개로 쪼갰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합을 이용해서 나머지 3개의 셀은 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우면은 이제 이 게시판이 들어있는 셀은 로스팬이 1, 즉 단일한 셀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단일한 일반 셀일 뿐입니다. 자, 이 셀을 독립셀로 변경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독립셀로 변경을 하면은 기존에 있던 일반 셀의 정보가 독립셀의 첫 번째 자식 셀의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이 셀을 4개로 분할해야죠. 그때는 부모 셀 자체를 분할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자식 셀을 위아래로 분할을 해서 원래의 모양을 갖춰가는 거죠. 그럼 원래 있던 60. 자, 이렇게 분할을 해서 복사를 하면은 그 기존 셀이 갖고 있던 셀 속성도 그대로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배경 이미지 속성으로 되어 있던 이 이미지가 같이 보이죠. 이것은 나중에 수정하기로 하고 우선 계속 분할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카테고리가 들어갈 셀. 사실 카테고리가 들어갈 셀의 높이는 50픽셀보다는 크죠. 하지만 그냥 작게 지정하더라도 알아서 늘어나기 때문에 꼭 높이를 맞춰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 테두리 이미지가 들어갈 셀이죠. 마지막으로 좌측 배너용 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카테고리 메뉴가 들어갈 셀의 속성에서 배경 이미지를 이것으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이 이미지는 아래로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 확인. 그리고 실제 모듈. 여기서 모듈은 쇼핑몰의 카테고리 메뉴가 되겠죠. 그럼 알아서 늘어나죠. 이렇게. 그 다음으로 하단에 말림 효과를 준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미지 아래가 잘렸습니다. 이것은 늘어나지가 않죠. 왜냐면은 이 이미지는 이 배경 셀에 배경 이미지로 넣었기 때문에 배경 이미지는 특성이 해당 배경 이미지의 높이가 크더라도 셀 자체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가려질 뿐이죠. 이때 해결 방법은 제일 쉬운 거는 해당 셀의 높이를 이 이미지 크기만큼 늘리면 되겠죠. 하지만 그만큼 필요 없는 공간이 늘어나는 거죠. 생기는 거죠. 자, 이때는 이것이 배경이라는 특성을 살려서 배경 이미지의 세로 위치 정렬 현재 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래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래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배경이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아래는 안 가려지죠. 아래에서부터 시작했으므로
대신 위에 이미지가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위에 이미지는 어차피 그 상위 셀에서 이미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서 이어진 이미지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셀에 여기는 배경을 사용 안 했으니까 지우고요. 대신 여백을 조금 주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HTML 삽입의 좌측 배너용 모듈을 재등록하죠. 자, 이렇게 하면은 모양 자체는 맨 처음 일반 셀로만 각각 분할해서 만들었던 것과 차이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게시물을 클릭해서 해당 셀이 늘어나더라도 인접한 좌측 셀의 전체 높이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맨 마지막, 즉 높이가 자동으로 되어 있는 셀에서 늘어난 만큼의 모든 크기를 다 처리하고 원래 고정된 높이로 된 사이즈는 변함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독립셀을 이용해서 원하는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독립셀을 만들 때 주의할 점은 독립셀은 셀 안에 있는 내용이 가변적으로 늘어나는 성격을 가진 경우에만 독립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메뉴나 어떤 배너, 즉 높이가 항상 일정한 것은 그냥 일반 셀로 두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게시판과 배너 사이에 어떤 페이지의 타이틀을 넣고 싶다 했을 때 그럼 셀을 분할을 해야겠죠. 그때는 이 셀을 다시 일반 셀 자체를 위아래로 분할을 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독립셀이 시작하는 기점을 기준으로 같은 레벨에서 이 셀도 독립셀로 만들어 버리는 게 좋습니다. 즉 이 셀을 또다시 독립셀로 만들고 만들어진 독립셀의 자식 셀을 위아래로 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단에 타이틀이 들어갈 공간 정도 주고 아래는 마찬가지 자동으로 두고 게시판은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하단 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상단 자식 셀의 속성에서 이미지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기존에 이 공지사항이라는 타이틀을 넣고 배경 이미지는 이제 반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한번 완료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타이틀이 들어가는 공간이 생성된 거죠. 물론 이러한 여백이라든가 이런 건 셀 속성에서 수정해서 적당히 맞추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독립셀을 만들 때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용이 변하는 성격을 가진 경우에 독립셀을 만들고, 또 다른 주의점은 굳이 독립셀 내에 자식셀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독립셀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자식셀이 2개 이상 만들 필요가 있을 때만 해당 셀을 독립셀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독립셀로 만들 때 그 독립셀의 시작 위치는 각각이 일치된다. 만약에 이 좌측은 독립셀이 여기서 시작하고 우측은 만약에 이 셀과 이 셀을 병합해서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면 이건 잘못된 레이아웃입니다. 이 우측은 독립셀이 여기서 시작하면은 실제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하나의 셀인 거고, 좌측은 여기 이렇게 하나,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 2개의 셀인 거죠. 즉 이 셀은 2개의 셀이 합쳐진 셀인 거죠. 이렇게 독립셀의 위치가 맞지 않으면 잘못된 레이아웃입니다.